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3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어느새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졌어요. 모두 이번 달도 즐거운 한 달 되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18%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도 0.9% 가까운 상승이 나왔어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별다른 조정 없이 이번 달 첫날부터 좋은 흐름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포스코 그룹주하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플랫폼 쪽은 약세 흐름이 나왔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약 바이오주 쪽이 조금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4월 첫날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의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기관 쪽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은 외국인의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유동성이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면 13조, 14조, 많을 때는 15조까지 나오죠. 17조도 있네요. 그런데 조금만 과거로 가보면 불과 5개월 전에 5조 원, 4조 원, 지금보다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다행히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또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 내에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코스모화학, 이 종목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급등이 나왔지만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반대로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4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각각 매수를 했고, 그리고 기관을 보면 기관은 현대차, 오스템 임플란트, 호텔신라, 오늘 기관은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S&P 500이 1.4%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직전 고점과 거의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고,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쌍봉을 만들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를 보면 1.2%의 상승이 나오면서 이것도 조금은 반등 신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지수도 0.7%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의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건 제가 조금 뒤에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0.6%, 대만은 거의 보합이네요. 그리고 중국 증시도 0.5%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는 그래도 조금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특히 2차전지 관련주 다시 한번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것은 2월 개인 소비 지출, 연준이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2월 PCE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이게 예상치를 0.3% 하회를 했어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조금은 둔화시켰고, 금리 인상의 정점이 머지않았구나,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시장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 오펙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자발적 감산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루에 200만 배럴 감산을 하겠다고 오펙 플러스에서 조치가 있었고, 거기에 더 얹어서 100만 배럴 가까이 다시 한번 감산을 하겠다는 발표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국제 유가가 크게 뛰고 있고, 장중에 WTI 지수를 보니까 플러스 5%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날 발표된 PCE 지표라든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런 지표들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펙 플러스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감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국제 유가의 급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도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까지 좋지 않은 흐름의 시장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는 반짝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영상에서 금요일 밤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인플레 법안의 세부 지침 발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된 핵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극재와 음극재와 같은 이 소재가 광물로 분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부품으로 분류가 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물 조달국의 범위가 확대되는지 아니면 배터리 인센티브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차전지 소재가 광물로 분류가 되는지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광물로 분류가 되면 국내에서 핵심 광물을 가공하는 많은 기업들의 세액공제 대상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인센티브가 확대가 되는 것인 만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내 요구사항들이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을 보더라도 2차전지 소재들이 광물로 분류가 되면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여기 많은 종목들이 나와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NF,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케미칼의 사명이 바뀌었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까지 대체적으로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재가 광물로 분류가 되면서 국내에서 리튬이나 핵심 광물을 가공하는 많은 기업들의 세액 공제 대상으로 적용이 되었고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 특히 소재 기업이죠.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2024년하고 25년 해를 거듭할수록 규제가 조금은 타이트해질 거예요. 하지만 당장의 내용을 봤을 때는 국내 기업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확대가 되었죠. 그리고 광물 조달국도 국내에서는 광물 조달 국가를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재료 수입을 일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모두 국내 기업들의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전 기사를 보면 여기 포스코홀딩스하고 LNF, 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대부분이 소재 기업들이고 또 리튬이나 여러 가지 광물들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자, 포스코홀딩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지금은 포스코퓨처엠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죠. 오늘 5%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폐배터리 기업들. 사실 폐배터리의 대장주는 에코프로인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모화학이 30%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리고 성일하이텍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나노신소재라든지 전체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상승을 보면 앞서 제가 기사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2차전지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소재 기업들 그리고 니켈이나 리튬과 같은 광물 가공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재나 광물 쪽으로 종목들을 압축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모든 시선들이 이쪽으로 몰렸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정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거든요. 일단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이상의 저조한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주된 이슈는 중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규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아직 정확한 규제 사항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국내와 일본에 보내는 경고 신호로서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국에서 규제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발표했던 치포 동맹이 있죠. 그걸 염두에 둔 규제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은 국내하고 일본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하락이 나왔고 오늘 반도체 관련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2차원지 쪽으로 자금들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번에 이쯤이었었나요? 1월 4일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가 하고 나서 실제로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4.3% 급등이 나왔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거의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아마 실적은 정말 부진하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부진한 실적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주가의 급락과는 연결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상당한 부분 선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보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2차원지의 흐름 때문에 수급이 조금 빠져나갔다고 생각이 되고 또 두 번째는 금요일 밤에 나왔던 부정적인 반도체 이슈 그게 조금은 투심을 위축시켰다고 이해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한번 참조해보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